자, 오늘은 컴퓨터 공학에서 코딩에서 많은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의 그런 감정을 조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컴퓨터 공학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함정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나씩 좀 보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뭐 어딘가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학업을 이루시고 나서 컴퓨터 공학으로 진학하셨을 때 느끼는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을 진학을 할 때는 이제 생각보다 뭐 고연봉의 직업이라고 홍보가 되기도 하고 또 워라밸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근무 환경이 또 대표적으로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근무 환경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 발전성도 굉장히 이제 좋고 학습 시간도 뭐 인터넷이나 뭐 강의 같은 걸 보니까 뭐 C++ 또는 파이썬 언어 뭐 10시간 만에 완성하기 6시간 만에 완성하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는 뭔가 게임 같고 즐거워야 됐고 머리를만 쓰면 될 것 같고 또 금방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단기간에 고소득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그 공부했던 공부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막 아예 접근 자체 이해가 안 되는 과목들도 있고 또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으라고 시키면은 그게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함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합쳐져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죠. 컴퓨터 과학과 공학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국내에서는 이제 과학과 공학은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좀 똑똑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나 그 이하의 사람보다 노력을 조금 덜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거나 끊임없이 찾거나 또는 다른 방향성에 찾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포기하는 경향도 생각보다 두드러지고요. 물론 이제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자주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부의 양이 부족한가 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또 듣고 또 따라서 예제 쳐보고 또 듣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또 되지만 내가 코드를 작성하려고 했을 때 또 코드 작성에서는 또 막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영역의 역경이 극복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의 반면에 평범하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늘 고생했고 배웠기 때문에 실패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업무 습득 능력 같은 게 개개인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면은 매일 혼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업무 처리가 빠르고 잘해서 혼나는 경우도 드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에 익숙하고 계속 혼나다 보면 이 혼나는 것도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부족한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거를 금방 또 훌훌 털어내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탄력성, 우리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도 컴퓨터 공학에서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산수학, 운영체제, 특히 알고리즘, 그쵸?
그리고 컴퓨터 구조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 구조를 코딩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하시거나 이해하실 때도 더 많은 그런 이해도를 머릿속에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과제를 하시거나 실습을 하시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코딩 자체는 우리가 사실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문법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거 외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뭐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재기를 배우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코드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얘를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흐름과 그 일의 순서가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또 디버깅이 내가 이거를 가능한 만큼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게 수정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글로만 보고 이해를 단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벽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반복적인 패턴이죠. 뭔가 오타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로직 자체를 잘못 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로직을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붙이죠. 내가 이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또 찾지를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소한 작업 하나를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계속 찾다 보면은 좌절을 겪게 되고 또 옆에 친구를 보게 되시면 어떤 친구는 그냥 막 쑥싹쑥싹 고쳐서 막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막 30분 만에 또 다음 거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나는 분명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나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이랬는데 저기 어디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우리 뭐 특성화고에서 나온 뭐 컴퓨터 관련된 전공을 했던 친구가 오히려 코딩을 잘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리고 분명 뭐 학점이나 이런 것도 나보다 더 안 좋은데 코딩을 또 잘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속 겪으면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좌절. 근데 이럴 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학원을 찾아가거나 또는 과외를 받아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좌절을 느끼고 내가 잘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늪에 계속 빠지게 되고 이런 것도 AI가 없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됨으로 인해서 뭔가 붙잡고는 있지만 그 미세한 실마리 하나하나가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의 그 찝찝함 속에서 계속 나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새 이제 부류를 조금 공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막 사업을 하려는 그런 검공 친구들이 있고 또는 뭐 수학이나 물리 약간 이런 덕후들이 또 있죠. 수학 물리 덕후들. 그리고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뭐 정보 올림피아드, 코딩 테스트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특성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컴퓨터 공학에 익숙해졌던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코딩을 잘하는 부류에 속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 근데 이제 나는 옆에 이런 친구들만 사실 눈에 보이죠. 물론 이제 현실은 이런 친구들은 100명 중에 20, 30명이고 나머지 70명이 이런 식의 친구들인데 그쵸? 여기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뭔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나이도 23살, 4살인데 옆자리에 있는 16살
정보 올림피아드 나가는 중학생이 나보다 더 코딩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보면서 내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똑똑하다와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똑똑했던 거는 초중고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의 그 풀 안에서 똑똑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은 그런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코딩을 잘한다거나 그렇지가 꼭 않습니다. 코딩을 잘하는 건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뭔가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논리적으로 찾아보고 또는 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노력을 엄청 넣는다거나 뭐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잘하는 그런 예시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공부 하나라는 거, 학습 하나라는 것만 놓고 보니까 훈련과 연습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책으로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함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할까 알아보다가 그 여러 분야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코딩했던 친구 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코딩을 하는 친구 또는 막 수학 물리 덕후 이런 친구들을 따라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그 친구들이 왜 잘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그거를 흡수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내 정체성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전에 코딩이라는 개발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발 그런 과정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는 상태예요. 내 정체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인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제가 쓴 겁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고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해서 빠르게 그냥 순수 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들어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빠르게 현실 파악이 되시면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 친구들만큼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저 친구들이 100을 하면 나는 30이라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세요. 그렇죠? 대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뭔가에 막히는 찝찝함, 그리고 고생스러움, 그리고 내 머리로 직접 코드를 짜보려니까 어려움, 그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또는 내 코딩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는 AI의 사용을 최소한만 하십시오. 검색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그러면 내가 민폐가 돼서 팀 프로젝트 안 할까? 그게 아닙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의 방법들을 흡수하십시오. 분명 그 중에는 디버깅을 잘하는 친구, 설계를 잘하는 친구, 최적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 방법들 하나하나씩 흡수해서 내 거로 만드세요. 그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스타트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 AI를 이용하면 뭐 되지 않을까? AI가 모든 일자리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평범한 개발자는 지금의 상황에 와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순수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이 without AI 없이 작업을 진행하신 분들의 그 능력에 대한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쓰시면 더 잘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고 가셔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공강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론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난 연습량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예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어떤 이제 코드가 잘못이 됐겠죠. 근데 이미지가 계속 이제 약간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하얗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 기간은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친구랑 야, 이거 우리 지금 분석하고 해결해서 그 찾을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냥 코딩으로 꼭 해결할 필요가 없죠. 야,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모든 이미지에 채도를 낮춰서 리소스를 로딩시키자고. 그렇고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당연히 어둡게 돼 있겠으니까 약간의 밝기가 들어가도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가 그 학문을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잘하는 친구들도 같이 내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사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럼 나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야겠다. 대학교가 4년이지만 나는 조금 느리더라도 6년 걸쳐서 졸업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접근하시면서 학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나의 그 안 되는 실망감에 가로막혀서 이 길이 내가 아닌가 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